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조금만 더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이 업무보증 설정 의무. 자, 거기 뭐 책임제도의, 업무보증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넘어가시고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자, 어쨌든 업무보증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언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느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또 가로 2번에 보시면 자기의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고가 터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무소 개설 등록해가지고 할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실. 응? 엄한 일 당할 수 있어. 자, 고의 또는 과실 먼저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언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된 때. 자,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래서 요건 동그라미 1번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동그라미 2번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중개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된다. 손해가 발생될 것 같은 우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발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면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고의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의라고 얘기한다. 고의. 자, 뭔 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또 인식하면서도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는 수도 있죠. 근데 인식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인용했다 이렇게 보고 이것도 고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과실은 가보시면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일어났어. 그건 과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봐도 그 정도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예상을 못한 거야. 그러면 과실이라는 얘기죠. 자, 이 과실은 그 전제가 되는 주의 의무의 표준에 따라 주의 의무. 결국은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 의무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실수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추상적 과실과 그 경과실 그러면 추상적 과실, 중과실은 구체적 과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된다 그러는데 경과실이라는 것과 중과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그딴 실수를 안 하는데 했어. 실수를. 누구도 그딴 실수는 안 하는데 나는 그 실수를 했어.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누구나 그딴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했어. 경과실.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 실수는 해. 나도 했어. 경과실. 사람이면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했어. 중과실. 훨씬 구분이 잘 되나요? 자, 거기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구분되는데 거기 경과실의 의미하고 중과실의 의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디귿번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과실은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과실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 물어줘야 돼요. 누구나 그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물어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실이 있으면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이 과실.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요. 인과관계. 손해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활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에서 문제인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후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중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 때문에 중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라는 얘기예요. 대개 이제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4번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된다.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때문에 당해 재산의 경제 가치가 현저히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보증에 의해 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보증을 우리가 가입을 했어. 업무보증을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배상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깜빡 속는 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제 가입을 하거나 업무 보증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거기서 지금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는 거기서 안 나온다고. 그건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의뢰인이 따로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보증 해놓던 곳에서는 안 나와 돈이. 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민사상에 가보면 지금 민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중개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시키게 된 거는 중개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은 민법적인 사고로 보면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750조.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중개행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 불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민법상 거기 손해배상 책임에는 정신적인 책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물리적인 경제적인 그런 손실이고 업무보증 설정해 놓던 것에서 나오는 돈은 그런 돈이 나오는 거야. 정신적 위자료나 이쪽 부분은 여기서 안 나와. 의뢰인도 그러니까 여기다 청구하면 안 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따로 배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정신적 손해의 경우 업무보증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뿐. 의미를 아시겠죠? 개업공인중개사의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은 충분히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 놓은 업무보증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되고 그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받으면 되고 정신적 손해에서는 거기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에 자기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자 이렇게 제공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 자, 개업공인중개사 어쩌고저쩌고해서 1번은 보시고 2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의리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리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전달하며 하여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 주인은 누구야? 갑이고.